구독, 좋아요, 유튜브가? 오케이. 쭈하! 안녕하세요 여러분, 쭈링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지난 화에서 샤오롱바오도 먹고 쇼핑도 해보았는데요. 이번 화에서는 멜버른에 전쟁 추모관이 있다고 해서 한번 가볼 예정입니다. 원래는 지난 화 뒷부분에 담을 내용이었는데 직접 가서 체험해보니 여러분들께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따로 제작하게 되었답니다. 짠! 제가 지내는 멜버른은 코로나 신규 케이스가 나오지 않고 있어서 전처럼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민분들이 주말에는 꽤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갈 곳이 어디냐? 바로 멜버른 사우스야라에 위치한 슈라인 오브 리멤버런스라고 하는 전쟁 추모관입니다. 이곳은 1차 세계대전 이후 1934년도에 설립된 곳인데요. 이 추모관의 지하에는 1차 세계대전에서 희생된 호주의 빅토리아 주민 약 11만 4천 명이 잠들어 있다고 해요. 전 세계에서 일어난 전쟁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곳이니 멜버른에 오시게 된다면 꼭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짠! 여기가 멜버른 전쟁 박물관이라는 곳인데 멜버른에 있었던 그 멜버른의 역사적인 전쟁의 순간들 그런 것들도 다 담겨 있는 곳이고 옛날에 한국 전쟁 했을 때 그 이야기도 다 안에 담겨 있어서 한번 보러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한번 보러 왔습니다. 박물관 입구 계단에서 발견했어요. 뭔가 이 먼 타국 땅에서 우리나라 국명이 쓰여져 있는 걸 보니까 가슴 한켠이 웅장해지는 듯한 기분을 받았어요. 아마 그만큼 우리나라 전쟁 역사가 가슴 아팠다는 얘기겠죠? 저는 사실 이번이 4번째 방문인데요. 해외 생활하면서 힘들 때마다 찾게 되는 곳 같아요. 오히려 한국에 있을 때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우리나라 역사를 세계사 속에서 만나보니까 더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도 보여드리고 싶었답니다. 이곳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요금은 무료랍니다. 간단한 코로나 체크를 받고 들어가 보았어요. 내부 구조는 층별 구역별로 구분되어져 있었습니다. 들어가면 바로 보이는 이 구역은 전쟁에 참여한 나라들의 군복과 그 나라의 전쟁 당시 모습들을 사진과 그림으로 볼 수 있는 곳이랍니다. 각 나라마다 실제 사용되었던 군복들이 인상적이었어요. 10살도 채 되지 않은 어린아이가 군복을 입고 총을 들고 있는 모습의 사진은 가슴이 저릿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추모관의 곳곳에는 이렇게 빔 프로젝터가 있어서 전쟁의 역사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그 옆을 보면 그 당시 전쟁에 참가했었던 간호사분들의 의료복도 있었어요. 극한의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 부상자들을 치료하는 간호사분들의 모습을 상상하니 요즘 코로나로 인해 하루 종일 방호복을 입고 치료에 힘쓰는 의료진분들이 생각나서 가슴이 뭉클해졌답니다. 이곳을 둘러보면서 몰랐던 부분들을 알게 되어 참 좋았는데요. 제가 알게 된 이야기들을 간략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이 구역은 제1차 세계대전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답니다. 1차 세계대전은 14개의 참전국과 1600만 명의 사망자를 낸 역사적으로 규모가 가장 큰 전쟁이었답니다. 이 전쟁의 근본적인 원인은 신제국주의 때문이었지만 직접적인 원인은 1914년 사라예보 암살 사건을 시작으로 점점 커져나갔답니다. 전쟁이 끝나면서 유럽 및 서남아시아는 새로운 독립국가가 되었고 이러한 전쟁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제연맹이 탄생하게 되었는데 유럽의 민족주의 부활과 독일의 파시즘의 장악으로 인해 상황이 악화되면서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되었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은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남긴 파괴적인 전쟁으로 기록되어 있답니다.
2차 세계대전은 이렇게 개전일이 두 종류로 나누어서 분류된답니다. 그리고 1945년 8월 6일과 8월 9일 미국의 원자폭탄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각각 투하되었고 8월 15일 일본 제국이 항복하면서 2차 세계대전이 종전되었답니다. 이로 인해 일본의 식민지였던 지역들과 여러 제국들의 식민지가 독립되었으며 그 이후 1945년 10월 24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유엔이 설립되었답니다. 화면에 보이는 영상은 2차 세계대전의 종식을 알린 일본의 항복을 이끌어낸 미국의 원자폭탄에 대한 영상입니다. 이후 전쟁은 끝이 났지만 승전국인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자유주의와 공산주의가 대립하는 냉전 체제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으로 향하는 통로를 만났습니다. 벽면에 걸려있는 이 붉은 꽃들은 양귀비라는 꽃을 상징하고 있는데요. 1912년 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서부 전선에 위치한 황무지에 대량의 붉은 양귀비가 피어났는데 이를 발견한 사람들이 감동을 하여 양귀비의 전쟁 희생자들의 생명의 연약함과 부활의 희망을 상징하는 데 사용했다고 전해진답니다. 이 동상은 세계전쟁으로 인한 희생자를 대표하는 아버지와 아들의 동상이랍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두 전쟁을 아버지와 아들로 표현함으로써 두 세대의 군인들의 용기와 희생을 기리며 만들어졌다고 한답니다. 1층 중앙실을 지나 2층으로 향하는 계단을 올랐어요. 2층 역시 통로가 중앙으로 향했는데요. 들어와 보니 메인 홀로 보이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중앙이 뾰족한 삼각형 형태의 지붕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졌답니다. 그 중앙에는 세계대전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기념비가 있었습니다. 조금 밝은 분위기에서 얘기도 하고 많은 걸 또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막상 오니까 조금 마음이 너무 무거워지고 좀 숙연해지고 그래가지고 약간 슬픈 감정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와 함께 관람을 다 하셨다면 마음이 꽤 무거워져 있으실 텐데요. 이제 제가 가장 감동했던 장면이 나온답니다. 전쟁의 역사 속에 있다가 현실을 마주하게 되는 듯한 기분을 받았어요. 정말 마음이 탁 트이지 않나요? 그럼 오늘 와본 슈라인 오브 리멤버런스의 총평을 해보겠습니다. 이곳은 멜버른 시티에서 남쪽 사우스야라에 위치해 있고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오픈되어 있으며 입장료가 무료라서 부담 없이 다녀올 수 있는 곳이랍니다. 이곳의 특징은 지하에 1차 세계대전의 희생자 빅토리아 주민 약 11만 4천 명이 잠들어 있고 1851년부터 현재까지의 세계 전쟁사를 모두 담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전쟁 역사 또한 만나볼 수 있답니다. 그리고 연도별로 구성되어 있고 곳곳에 영상물이 있어서 지루하지 않았으며 800개가 넘는 전시품들이 있어서 볼거리가 많았습니다. 슈라인 오브 리멤버런스의 인테리어 부문에서는 1차 세계대전의 참전 용사인 건축가 분들이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해 건축하였고 마크 어빙이 죽기 전에 꼭 봐야 할 건축물로 선정한 만큼 웅장하고 멋있는 건축물이랍니다. 마지막으로 총평을 해보자면 호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전쟁 역사가 담겨있는 곳이라서 더욱 특별하게 느껴지는 것 같았고 건축과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꼭 한번 와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부 모습은 물론이며 옥상에 올라가면 볼 수 있는 탁 트인 전망은 정말 볼만한 곳이니 멜버른에 오시게 된다면 꼭 한번 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링이가 추천할게요. 주링이의 이런 가끔은 무겁지만 따뜻한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쭈바.